자, 우리가 앞에서 FM 수신기 최종단에서 나오는 자본을 우리 N0라고 했고, N0의 파워스프레드 덴시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W와 W 사이에 2차 함수 형태로 주어졌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파워스프레드 덴시티의 특징은 우리가 와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와인 노이즈는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파워스프레드 덴시티가 플랫하죠. 모든 주파성분에 대해서 다 같은 밀도를 갖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출력단에서 본 N0는 잡음은 높은 주파성분은 굉장히 밀도가 높고요. 높고요. 이쪽에 낮은 주파성분은 밀도가 낮습니다. 그죠? 이게 F 제곱의 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스턴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주파수 성분에 따라서 잡음의 밀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잡음이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메시지의 주파수 성분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M of T, 메시지 시그널, 이게 이제 오디오나 비디오 시그널이 될 텐데요. M of T의 파워 스펙트 덴시티를 보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당연히 마이너스 W, 대역폭이 W라고 했으니까 이 낮은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높은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 잡음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와인 노이즈와 같이 잡음의 영향을 일정하게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잡음의 영향을 균일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수학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데 우리가 높은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더 많은 잡음의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잡음 영향이 균일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FM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요 FM 트랜스미터에서 모듈레이션을 해가지고 보내면 잡음 와인 노이즈가 더해지고요. 그래서 앞에 봤던 수신기 수신기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하고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해서 나온 잡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잡음이 우리가 얘기했던 n sub 0 t거든요. 여기서는 n sub 0 t 이 잡음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잡음은 바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파워스프 덴스티 이런 잡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잡음 자 여기다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서 결국 모든 주파수 성분에서 동일한 잡음 이제 그 밀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필터를 하나 둡니다. 필터 그 필터는 우리가 이름을 de-emphasis 필터라고 붙였는데 frequency response HD라고 했고요. de-emphasis 필터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필터는 자, 이 필터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이 필터를 통과했을 때 나온 잡음을 우리가 HPD라고 하겠습니다. NPD of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MPD of T의 파워 스파이 덴시티는요. SNPD라고 제가 놓겠습니다. NPD는 자, 디엠프시스 필터의 frequency response HD of F라고 했거든요.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들어오는 인풋이 N0거든요. N0의 파워 스파이 덴시티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N0의 파우스 덴시티는 이런 포물선의 모양이고요. HD가 어떤 모양이면은 HPD가 MPD 출력이죠. MPD의 파우스 덴시티가 플랫해질 거냐 하는 얘기죠. 그거는 이런 모양이 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을 가져주면은요. 다시 이런 모양 마이너스 W부터 W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HD of F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면 높은 주파수 성분에 대해 두 개 곱해지겠죠. 얘와 얘가 두 개 곱해집니다. 이거 절대값 제곱해서 곱해지는 두 개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은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 작은 게 곱해지고요. 이거 이제 정확하게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높은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 작은 값이 곱해지고요. 낮은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요, 큰 값이 곱해져서 두 개 곱해서 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높은 데는 떨어뜨리고 낮은 데는 높여서 균일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HD라는 필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HD 필트를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렇게 주어지게 여기를 떨어뜨리고 여기를 키우고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쪽에서 내가 잡으면 이제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균일한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플랫하게 될 텐데 신호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신호 성분도 여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신호 성분이 여기 통과했을 때 신호 성분이 갖고 있는 신호 성분도 이제 높은 주파 성분, 낮은 주파 성분이 있는데 신호 성분도 높은 주파 성분을 떨어뜨리고 낮은 주파 성분을 높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겠죠. 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이제 모든 주파 성분에 대해서 개인이 생기는데 어떤 개인이냐면 이제 곱해지는 거죠.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럼 얘하고 두 개 곱한다 그러면 낮은 주파 성분에는 얘가 곱해지고요. 높은 주파 성분에는 얘가 곱해지고. 그죠? 그럼 낮은 주파 성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메시지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가 이제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낮은 분대는 더 낮아지고 높은 데는 더 높아지는 거니까 왜곡이 생긴다는 얘기죠. 메시지에. 그죠? 메시지 자체가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나왔을 때, 출력했을 때 메시지는 왜곡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MOT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 메시지의 스펙트럼이 얘가 곱해지면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왜곡을 막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죠? 이 마지막 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늘 고려해서 수신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보내기 전에 송신단에서 미리 메시지를 이 뒤에서 왜곡될 걸 생각을 해서 미리 왜곡을 시켜서 보냅니다. 미리 왜곡을 시켜서 필터를 답니다. 그게 바로 프리엠프시스 필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라는 얘기는 미리 한다는 얘기죠. 좀 미리 엠프시스 강조를 한다는 얘기. 미리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통과를 하면서 여기 왔을 때 여기 메시지는 이미 이제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데 이 왜곡은 뭐냐면 높은 주파수는 미리 키워놓고요. 여기 키워놓고 낮은 주파수는 좀 줄여놓습니다. 높은 주파수를 키워놓고 낮은 주파수를 이제 줄여놓으면은 다시 이제 메시지가 쭉 지나가면서 메시지가 여기 통과하면서 여기 나오는 메시지가 다시 디엠프시스 필터를 통과할 때 높은 주파수는 떨어뜨리기 여기서 미리 높여놨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낮춰놨기 때문에 높여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 영향이, 두 개 필터, 프리엠프시스와 디엠프시스 필터의 두 개 영향이 서로 상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엠프시스 필터 때문에 메시지에 왜곡이 생길 거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왜곡을 시켜서 보내면 그 왜곡된 부분이 다시 펴진다는 얘기죠. 본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디엠프시스 필터의 영향에 의해서 메시지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왜곡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프리엠프시스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디엠프시스 필터를 뒀던 이유는 잡음의 영향이 모든 주파 성분에서 균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두 개 HP와 프리엠프시스 필터와 디엠프시스 필터의 관계는 서로 인버스 필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반대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HP와 HD를 두 개 곱했을 때 HP의 영향과 HPF와 HDOF가 두 개 곱했을 때 이게 1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죠? 두 개가 서로 상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와 얘가 곱했을 때 그래서 높은 거와 낮은 거가 곱했을 때 1이 돼야 되고요. 낮은 거와 높은 걸 곱했을 때 1이 돼요. 모든 주파 성분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HD of F, 디엠프시스 필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프리엠프시스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역수가 되면 된다 하는 얘기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필터를 디자인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관계가 성립되도록 자 여기 H는 얘와 얘를 합친 겁니다. 두 개 필터를 합쳤을 때 두 개의 필터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두 개 곱했을 때 1이 되는 컨스턴트 플랫하도록 만들어주면 그죠? 되겠다는 거고요. 자 목적은 이 디엠프시스의 목적은 그죠? 높은 주파수 성분의 잡음의 영향을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의 잡음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이 왜곡 그죠? 여기서 이제 시그널이
시그널이 디스토션이 생기죠. 시그널이 이제 DMCS의 영향 이제 의해서 왜곡이 되는 거를 그 부분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프리엠프시스 필터가 필요하고요. 다음과 같은 이런 관계를 가지면은 완벽하게 메시지는 완벽하게 왜곡이 됐다가 다시 원래 원상 복구가 된다. 그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이 필터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리니어한 선형적인 프리암프시스와 디암프시스 필터에 대해서 한번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형적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 프리암프시스와 디암프시스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설계했을 때 주파수 응답이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리니어한 특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H of F를 HOP를요. 프리암프시스 필터 HP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JF 오브 F0. 자, 이거 우리 절대값 취해주면요. 취해주면 이렇게 거의 리니어한 형태. 여기가 지금 리니어하잖아요. 그죠? 예. F에 대해서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로 이런 모양이 된다. 거의 선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완벽한 지금 현재 사실 이 절대값을 취해주면 완벽한 선형은 아닙니다. 근데 approximately 그죠? 예, 거의 F에 가깝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수 더하기 F 더하기 C. C는 상수고요. 예. 그래서 거의 리니어한 모양으로 주어진다. 자, 그러면은 디엠프시스는요 이거의 인버스 펑션이죠. 그죠? 예, D of F는 HPF의 절대값분의 1, 뭐 이런 형태 될 거라고요. 절대값은 붙일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인버스를 하게 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인버스를 했습니다. HP 프리암프시스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역수를 취해줬고요. 그거를 우리가 절대값을 취해서 크기만 보게 되면요. 이런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디암프시스 필터가 우리가 수신단에서 잡음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주파수분은 떨어뜨려주고 낮은 주파수분은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잡음이 플랫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프리암프시스와 디엠프시스 필터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 예로서요. 실제로 우리가 FM 방송에서 이 이제 프리암프시스와 디엠프시스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걸 쓰냐면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가 요 디엠프시스 필터로 요 필터죠. 요 필터를 RC 회로 우리가 저항과 커패시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RC 회로를 가지고서 로페스 필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로페스 필터를 이제 RC 회로로 구성을 해서 요걸로 요런 특성을 갖는, 요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갖는, 이제 요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갖는 필터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교한 로페스 필터는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스무드한 이런 필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요 HD의 frequency response는요, 여기 인풋과 아웃풋의 요 B, 인풋과 아웃풋의 B, 주파수 도메인에서 B는 우리가 RC 회로에서 frequency response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우리 정규회로 시간에 본 거죠. 네. 그리고 이거 inverse Fourier transform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요 RC, 그죠? RC를 우리가 타임 컨스턴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타임 컨스턴트 타워 이퀄 RC, 그죠? 타임 컨스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상수 이렇게 얘기하죠. 타임 컨스턴트. 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시간 추계적 응답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싶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3dB 밴드위스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3dB 밴드위스는 뭐냐면 최대값 대비요. 피크가 여기 있죠. 그죠? 0일 때 프리퀀시가 0일 때 최대값이 1인데요. 이 크기가 HD의 요거에 제곱한 거의 크기가 파워가 되겠죠. 파워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 요거의 제곱. 그죠? 예, 제곱의 크기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 2분의 1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지점. 2분의 1을 우리가 뭐냐면 이제 3dB, 3dB거든요. 그래서 3dB 크기가 3dB가
줄어드는 지점, 여기서 몇까지 3dB가 줄어드는 지점을 우리가 절대값 제곱한 겁니다. 예, HD의 절대값 제곱한 거 2분의 1이 되는 지점. 예, 그 지점을 이제 이렇게 지금 해놓고 나면 여기서부터까지 예,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요거를 우리가 3dB, 여기 F0라고 제가 한 게 뭐냐면 3dB 밴드 있습니다. 3dB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파워가 3dB, 여기서부터까지 3dB가 떨어지는 거 대역폭이 예, F0가 됩니다. 예, 그 F0가 되고요. 그 F0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구현을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로 요 계산, 요 방정식에다 넣어보면요. 요거 절대값, 요거를 2분의 1로 만들고 제곱한 거죠. 요거 제곱한 게 1 더하기 F제곱 나누기 F0 제곱이거든요.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그죠? 이 값이 2분의 1이 되는 F0를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F0를 실제로 거기서 계산을 해보면요. 항상 이렇게 3D 밴드에서는 1 over 2pi RC. 예, 그래서 시상수, RC가 여기 있죠. 그죠? 1 over 2pi 타워. 이런 식으로, 예, 시상수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상수가 크면 클수록, 3D 밴드수 줄어들고요. 시상수가 작으면은 3D 밴드수 커지고요. 예,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R값과 C값을 제어를 해가지고 시상수를 제어하고 시상수하고 이제 3D 밴드위스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필터를 디자인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RC 회로를 가지고 로페스 필터를 만들어서 DMFC 필터로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결국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시상수를 정하는 거고, 또는 3D 밴드위스를 정하는 거, F0를 정하는 거. F0를 정하면은 어떤 필터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필터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필터는 F0만 알면은 이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DMFC 필터의 3D 밴드위스가 얼마다. 그죠? 또는 타임 컨스턴트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 정확하게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와 같이 프리엠프시스와 디엠프시스 필터를 이제 둬서 사실은 이제 비용은 더 커졌어요. 코스트는요. 예, 추가적으로 필터를 우리가 이제 송신단에도 달아야 되고 수신단에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성능 이득을 얻기 위한 겁니다. 예, 이렇게 디엠프시스랑 프리엠프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디엠프시스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는 더 잡음 영향을 많이 받고요. 예, 많이 받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일 때 성능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균일하게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잡음 영향이 균일하다면 더 성능이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이득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필터를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이 생기느냐, SNR 이득이 생기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FM 방송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필터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런 RC 회로를 이용해서 예, 값싸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죠? 송신기, 수신기. 특히 이제 방송이니까 모든 수신기를 값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DMFC 필터를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로페스 필터를 만들 필요는 없더라. 예, 그래서 러프하게 아주 간단한 RC 회로로 구현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 F0 값을 주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지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잡음, DMFC 필터에 나오는 잡음을 NPD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를 N0.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뭐냐면 수신기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작업은 N0였어요. DMFC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DMFC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필터를 통과해서 나온 작업이 NPD고, NPD의 파워 스파이크 덴시티는 들어가는 인풋의 파워 스파이크 덴시티에다가 DMFC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 절대값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N0의 파워 스파이크 덴시티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DMFC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 절대값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죠? 예, 두 개를 이제 곱하면은
잡음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가 될 거고, 우리가 뭘 계산하려면 최종적인 잡음의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를 알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에버리지 파워가 되겠죠. 예, 에버리지 파워입니다. 예, 에버리지 파워로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 요거는 F의 함수가 아닙니다. 요거는요. 예, F에 대해 적분을 하니까요. 예, 프리퀀시 함수는 더 이상 아니고요. 이건 오타입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필터가 이 파워 스프레드 덴시티가 필터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W부터 W까지만 존재하는 스펙트럼이죠. 예, 우리가 마지막 단에 여기서 마지막 단에 W라는 대역폭을 갖는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W부터 W까지만 적분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적분을 지금 합니다. 적분을 하면 적분을 우리가 적분 테이블 이용해 갖고 계산하면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예, 이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잡음의 에버리지 파워가 되겠습니다. 예, 이 에버리지 파워는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요. 보시면은 당연히 처음에 와인 노이즈 잡음 이제 밀도가 여기 있을 거고 2분의 N0 해서 N0에 해당하는 밀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F0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3dB 밴드위스, 3dB 밴드위스에 해당하는 F0가 있고요. 예, F0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파워, 그죠? 수신 파워죠. 수신 파워는 2분의 1 AC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C 값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역폭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잡음의 파워는 어떤 값의 영향을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예,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만큼 이제 인프루브가 생겼냐. 인프루브 안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인프루브가 돼야 되겠죠. 인프루브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필터를 뒀으니까요. 얼마나 인프루브가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SNR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SNR은 이거였거든요. 예, 원래 SNR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 디엠프시스 필터를 사용했을 때 SNR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두 개 비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실제로 디엠프시스를 사용한 보람이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나왔을 때 이 지점에서의 요 아웃풋, 요 필터의 아웃풋에서의 SNR이 여기서의 SNR보다 여기 원래 필터 전에 그죠? FM 수신기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가 SNR, 여기가 SNR 아웃풋, 본래 우리 SNR이고 여기가 SNR 아웃풋인데 PD라고 그랬습니다. 예. 디엠프시스 필터 끝단에서의 아웃풋 SNR, 그래서 SNR 아웃, 예, PD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PD라는 노테이션을 썼어요. 예. 근데 이 두 개를 보게 되면요. 두 개를 보게 되면 시그널하고 여기 시그널은 두 개 같습니다. 여기의 시그널, 요 지점의 시그널과 요 지점의 시그널은 서로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캔슬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자와 분모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분자에 n0의 파워가 들어가고 분모에 npd의 파워가 들어갑니다. 예. 그럼 우리가 n0의 파워는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구해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주어지고요. 네, 이건 앞에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npd의 average 파워는 방금 여기서 구한 거죠. 그죠? 이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캔슬할 건 캔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1보다 큰 값입니다. 이게 1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요 필터를 통과한 디엠프시스 필터를 통과했을 때 SNR이 그 필터 통과하기 전에 디엠프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SNR보다도 더 커진다. 예, SNR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죠. 그런 이득이 생긴다. 얼마만큼 커지냐는 게 이게 B를 받기 때문에 이게 예서 뭐 2다 그러면 SNR이 두 배가 좋아진 겁니다. 그죠? 예, 이 B가 B만큼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임프로브 됐는지는 결국 이만큼 그죠? 예. 이득이 생긴 거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고요. 우리가 프리엠프시스와 디엠프시스를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여기 보면 find the improvement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웃풋 SNR에 그러니까 프리엠프시스와 디엠프시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임프루브먼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 필터를 사용했을 때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뭐랑 비교했냐면 베이스밴드 시스템 대비해서 얼마만큼 임프루브인지 물어봤습니다. 베이스밴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이스밴드의 SNR은 얼마였냐면 베이스밴드 SNR은 SNRB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SNRB
FB 대비해서 SNR 아웃풋인데 PD, 그죠? 예, 프리엠프시스와 디엠프시스를 사용했을 때 SNR하고 이 두 개, 그죠? 예, 몇 dB가 더 얼마나 더 이득이 생긴지, 그죠? 예, 몇 dB 개인이 생긴지를 봐라, 몇 배 이득이 생긴지를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필요한 값들을 다 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은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이 항상 필요하죠. 이 식이 뭐냐면 베이스 밴드하고, 그죠? 아웃풋 SNR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 얼마만큼 개인이 이만큼 곱해지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아웃풋에 FM에서 아웃풋 이득이 베이스 밴드 대비했을 때 FM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FM 변조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요게 average to peak power ratio라고 얘기했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죠? 예, 문제에서 0.5라고 줬어요. 예, 이게 0.5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값도 좋습니다. 5라고, 그죠? 예, 그래서 다 넣어주면요. 예, 이런 관계가 나오고요. 그래서 베이스밴드 대비했을 때 FM 방식을 쓰게 되면은 37.5배가 좋아지는 거고요. 37.5배 이득이 생기는 거고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 이걸 이제 dB로 바꿔주면 15.7dB입니다. 15.7dB만큼 이득이 생긴 겁니다. FM을 사용해가지고요. 그런데 자, 그래서 프리엠프시스랑 디엠프시스 필터를 no, 그죠? No preemphasis and deemphasis filtering입니다. 예,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베이스밴드 대비해가지고 베이스밴드 대비해서 15.7dB가 생긴 거. 이 이득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베타에서 온 겁니다. 그죠? 예, 베타 커지면은 이 게인은 더 커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베타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프리엠프시스나 디엠프시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런 이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만큼 더 얘가 분자에 들어갔고요. 분모에는 얘가 있습니다. 분자에는 PD, 그죠? 예, 프리엠프시스, 디엠프시스를 사용했을 때 SNR이고요. 예, 분모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SNR이고, 예, 그 B를 보면 이만큼의 SNR 이득이 생기고요. 예, 이 수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필요한 값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예, 이 식에서 지금 이 식에 필요한 값 W 줬고요, F0 줬고 다 줬어요. 그죠? 예, W하고 F0 줬잖아요. W 주고 F0 줬죠. F0는 뭐죠? F0는 3dB 밴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요.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21.3입니다. 예, 21.3. 21.3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21.3이고요. 예, 21.3 곱하기 아웃풋 SNR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 21.3은 13.3dB고요. 그다음에 아웃풋 SNR이 dB로 바꾼 이거고요. 앞에서 dB로 바꾼 게 이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아웃풋 SNR이고요. 요만큼이 프리앰프시스랑 디앰프시스 필터를 사용했을 때 게인입니다. 그죠? 예. 요게 FM 게인이고요. 예. 요게 프리앰프시스, 디앰프시스를 사용한 게인이고요. 그래서 베이스밴드 대비해서 얼마나 게인이 생긴지 모르 29dB가 생긴 겁니다. 원래는 15.7dB밖에 게인이 안 생겼는데 우리가 높은 주파수 성분들하고 낮은 주파수 성분들이 다 균일하도록, 그죠? 예. 다 만들어주는 프리앰프시스, 디앰프시스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토탈에서 13.3dB 이득 생긴 데다가, 그죠? 원래 우리가 FM에서 얻은 게인 다 합쳐서 토탈에서 29dB, 그죠? 예, 이득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는 프리앰프시스나 디앰프시스 필터를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대비해서 얼마나 이득이 있냐 물어봤으니까 바로 이 이득 13.3dB가 바로 에디셔널 게인이 되겠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AM과 FM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잡음에서 어떤 이제 성능을 가지는지, 잡음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살펴봤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전체를 한번 이제 실제 상황이죠. 잡음이 존재하는 게 실제 상황인데 실제 상황에서의 각각의 변조 방식들을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각각이 이제 어떤 특징들이 세 가지 관점을 봐야 돼. 하나는 이제 얼마만큼 대역폭을 쓰느냐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뭐냐면 파워 에피션시입니다. 그죠? 예, 얼마만큼 파워를 많이 소모를 하느냐. 내가 원하는 SNR 아웃풋을 원하는 내가 SNR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파워를 써야 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복잡도입니다. 구현을 하는데 얼마나 용이하냐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표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대역 효율성으로만 보면 일단은, 그죠? 싱글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캐리어가 제일 좋죠. 싱글 사이드 밴드를 쓰기 때문에 대역폭을 일단 반만 일단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플러스를 줬고요. 이제 2 플러스를 줬고요. 근데 이제 구현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구현의 어려움은 좀 있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우리 아이디어랑 필터를 이제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구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에서 이제 필터 디자인이 이제 아이디어랑 필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소한 게 바로 이제 벤치 스틸 사이드 밴드고 이게 이제 우리가 TV 방송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제 구현은 좀 용이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역 효율성을 다시 돌아가면요. 대역 효율성에서 사실은 가장 점수가 나쁜 건 FM입니다. FM은 많은 넓은 대역폭을 써야 되잖아요. 베타가 커진 만큼 개인이 생기는데, 그죠? 그만큼 더 넓은 대역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이제 안 좋습니다. 대역 효율성이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베스트 사이드 밴드는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그냥 EW 메시지 대역폭의 2배 정도 딱 고정이 됐는데 그죠? 예. 얘는 반만 쓰면 W만 쓰면 되고요. 그다음 베스트 사이드 밴드는 W보다 조금 더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EW보다는 작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플러스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워 이피션시라고 했는데 파워 이피션시는 이제 컨벤셔널하고 FM을 비교해 보면요. FM은 월등히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베타 때문에 개인이 SNR 개인이 생기기 때문에 파워를 낮춰서 보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근데 컨벤션 AM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워를 많이 까먹죠. 예, 캐리어 파워를 이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비교해보면, 이제 얘는 굉장히, 효율성이 안 좋고요. 컨벤션 AM 같은 경우는 F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고요. 구현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컨벤셔널 AM이 가장 간단하고 수신기 특히 간단합니다. 그죠? 예,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점수죠. FM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싱글 사이드 밴드 서페이스 캐리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랑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고요. 점수가 별로 상당히 안 좋고요. 예, 더블 사이드 밴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복잡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충 장단점을 이렇게 크게 한번 이제 분류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전체가 시스템을 다 이해했으면 이런 이제 왜 얘가 이제 2 플러스고 얘는 왜 1 플러스고 얘는 왜 1 마이너스고 2 마이너스인지를 이유를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싱글톤을 가지고서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를 아주 간단한 한 개 주파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이제 우리가 밴드위스는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 밴드위스를 W 대비해서 메시지 밴드위스 대비해서 몇 배 대역폭이 필요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M 같은 경우에는 BT가 EW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T 나누기 W를 노멀라이즈 하면 2가 된다는 얘기. 근데 저기 뭐 싱글 사이드 밴드 같은 경우에는 1이 되겠죠. 예, 반만 쓰니까요. 그다음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플 캐리도 2가 되겠고요. AM하고 똑같고요. 예. 근데 FM 같은 경우는 사용 필요한 대역폭이 베타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예, 베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대역폭을 써야 됩니다. 그죠? 예, 칼슨스 룰에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요 값은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얘기해놨지만 칼슨스 룰로 어프락시메이션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뭐 아주 정확하지만 않지만 러프하게 컴퓨테이션 했지만 칼슨스 룰보다는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8배 정도. 베타가 1일 때는 W의 8배 정도. 메시지 8배, 그다음 베타가 5일 때는 한 16배 정도. 그러니까는 AM이나 서프레스 싱글 사이드 밴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역폭을 쓰기 때문에 그죠? 얘가 단점은 바로 더 많은 대역폭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아웃풋 S나 성능 같은 관점에서 보면요. 자, 이게 베이스밴드 대비해서요. 베이스밴드 대비해가지고 이제 각각 여기는 1이 곱해졌고 이게 곱해졌거든요. 예, 뮤 때문에 그죠? 예, 뮤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실제로 그죠? 뮤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캐리어 파워 그죠? 예, 캐리어 파워가 차지하는 비율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졌으니까 AM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밴드보다도 훨씬 더 아웃풋 SNR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전력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1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figure of merit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figure of merit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SNR, 그죠? 아웃풋 SNR이
베이스밴드 SNL 대비해 가지고 좀 몇 배냐 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1보다 작기 때문에 뭐 0. 몇 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피규어 메릿이 그래서 FOM이라는데 피규어 메릿이 1보다 작고요. 1보다 작고요. 피규어 메릿이 1이고요. 그다음에 FM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은 항상 1보다 베타는 우리가 이제 큰 값을 쓰게 와이드밴드 FM을 하는 경우에는 베타 1보다 큰 값을 쓸 거기 때문에 그죠? 예. 베타 제곱이 아주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가 1보다 큰 경우에 와이드밴드 FM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만큼 이득이 생겨서 실제로 피규어 메릿이 2분의 3 베타 스퀘어 제곱인데 이 값은 1보다 아주 크다. 그죠? 예, 그래서 베이스밴드보다도 아주 큰 게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FM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게인만큼 우리가 파워를 낮게 전송해도 된다는, 파워를 낮춰서 보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비교, 이제 컴패리슨 3입니다.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어, 이제 SNRB, 그죠? 예, 베이스밴드의 SNR과요. 이쪽은 아웃풋 SNR입니다. 아웃풋 SNR B를 이제 보는 건데요.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이제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FM이 있고요. 예, FM은 베타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뮤가 1인 경우에 컨벤셔널 AM,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캐리와 싱글 사이드 밴드 싱글 사이드 밴드는 둘 다 피규어 메릿이 1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피규어 메릿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 밴드 SNR하고 아웃풋 SNR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런 커브가 되겠죠. 그죠? 예, 기울기가 1인 이런 커브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2번이 여기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AM 같은 게 뮤가 1인 경우는요. 예, 2분의 1 이렇게 되죠. 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 더하기 뮤분의 뮤 SNR B거든요. 그죠? 예, 이게 아웃풋 SNR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뮤가 1이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커브가 밑에 있겠죠. 그죠? 예, 베이스밴드보다 밑에 있으니까 또 값이 떨어지니까요. 여기 이만큼. 예.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떨어지는 게 지금 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요. 예, 4.8 dB 이렇게 떨어지는 걸 지금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3, 4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B는 원래 2분의 3 베타 제곱 SNR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베이스 밴드인데 그죠? 요 베타 값에서 이만큼 개인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뭘 본 거냐면 프리앰프시스와 디앰프시스 필터를 썼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개인 더하기 프리앰프시스와 디앰프시스를 사용했을 때 개인까지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같이 포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3인 경우가 베타가 2를 쓴 경우는요, 이만큼 또 좋아집니다. 20dB 이상 좋아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베타를 2에서 5로 늘리면 또 8dB만큼 또 좋아집니다. 베타 값을 늘려서 생긴 이득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컨벤셔널 AM이 여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 캐리어 또는 싱글 사이드 밴드가 그 다음으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FM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 뭘 봤냐면 FM 같은 트레시홀드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그죠? 예. 베타 값을 따라가지고 여기서 가다가 어떤 값보다도 작을 경우는 이 값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동작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그래서 이 값 이상 키워야 되죠. 예, 그래서 베타 값에 따라 트레이쇼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변조 방식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성능들을 다 이렇게 비교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개 앞에서 본 두 개와 이걸 세 개 비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는 그렇죠.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각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를 하고 또 언제 어떤 방식을 우리가 이용할 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쓸 수 있는 파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파워를 내가 좀 낮춰 쓰겠다. 그죠? 예, 전력 소모를 좀 줄이겠다. 그럴 경우는 FM이 AM보다 더 좋을 거고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많은 대역폭을 쓸 수 없다. 예, 그랬을 때는 내가 싱글 사이드 밴드를 쓰거나, 베이스 듀얼 사이드 밴드를 쓰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구현의 복잡도도 생각해야 되죠. 예, 아주 간단한 수신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AM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쓸 건지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의 성능 F 이제 잡음이 아날로그 모듈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방식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